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토론 녹화를 끝냈다고 합니다. 토론을 끝마치고 나온 두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치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우리 막 논스톱으로 10가지를 했죠. 하고 와서 뭔 얘기가 오간지 전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냥 뭐 재밌었어요. 그냥 그걸로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입장에서는 뭐 재밌는 대화였어요. 예. 뭐 많이 했어요? 경제 이런 거 많이 했나요? 경제도 좀 많이 한 편이죠. 많이 한 편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북핵 남북 관계 안보 이런 것도 좀 하고. 많이 얘기한 것 같고 정치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좀 하고. 유 장관이나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반대 진영하고 너무 분노와 정오만 표출한다. 그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런 뜻입니다. 이상 끝. 예. 저도 끝. 원래는 100분 정도 토론하기로 했는데 3시간이나 격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재미있는 대화였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는데요. 자, 두 분의 표정을 보면 그 토론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김 교수님? 당초 시작부터 홍준표 전 대표에게 약간 불리한 운동장에서 치른 경기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선명성입니다. 근데 지금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 제도권 정치의 환멸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증오의 정치를 멈추고 협치, 그러니까 타협하고 토론하는 정치를 만들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 두 명의 유튜버가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럼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강력한 지지층들을 등에 업고선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본인이 그동안 지지했던 지지층들과는 별개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토론의 결과들을 도출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세련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지점 속에서 약간 위험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가 과거처럼 더 강력하고 이 날선 공격을 통해서 유시민 작가를 어찌 보면 공격에 빠뜨리는 토론이 있다면 굉장히 재밌지 않았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네. 드루킹이 나 유시민 작가도 잘 알고 명절 때 선물도 보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앙금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매섭게 물어봤으면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나름대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게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품격 있고 서로 화합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토론의 과정들을 거쳤다면 그런 얘기들은 배제했을 거기 때문에 과연 오늘 저녁에 녹화 방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을지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양측 진보와 보수를 응원하는 분들이 아마 오늘 밤 10시에 참 흥미진진한 두 분의 배틀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원고 없이요. 맞짱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윤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이렇게 다분다분해 주셨다는 느낌도 받아요. 두 분 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본인들이 가졌던 그냥 아주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요즘에는 많이 지금 줄이고 네. 상당히 뭐 합리적이라고까지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두 사람의 이 토론을 보면서 전형적으로 지금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 비주류 두 사람이 최대한 국민을 향해서 지금 즐기고 있는 거다. 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당 내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저 두 분은 지금 장 외에서만 그냥 그렇죠. 떠돌고 있는 분들이고 변방의 늑대라 불리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내 당권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정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고도의 정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그러니까 네. 정치를 하면서 책임은 안 져도 되고 분수꾼 역할만 해도 되면서 관심은 많이 끌고 있고 비주류들의 지금 말잔치에 아주 극단에 있는 두 분 같습니다. 네. 각기 다른 대선 캠프에서 12년 전에 만났던 두 사람인데요. 오늘 과연 어떤 라운드를 펼칠지 곧 밤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굴 만나는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요. 오늘 여권의 잠룡으로 뽑히는 대선 주자군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박원순 시장과도 만났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들어온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뭐 특별히 진행 순서가 있는 건 아니죠? 뭐 오늘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인사드리러 왔고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저희 박 시장님은 저희 당의 소중한 자산이시고 정책의 보고이시고 아이디어 뱅크이시고 서울시의 많은 혁신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전국화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 어떤 정책 성과로 이렇게 나면 좋겠고요. 또 이제 당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좋은 정책으로 당의 정당의 싱크탱크하고 그리고 지방 정부의 싱크탱크, 그다음에 또 정당의 싱크탱크나 민간의 싱크탱크들이 하여튼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함께하자는 초당적인 뜻이니까요. 전혀 그렇게 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발걸음 하나하나에 무수한 정치권의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죠. 양정철 원장이요. 오늘 박원순 시장이 이어서 아마 잠시 후 혹은 이 시각쯤에는 이재명 지사를 만나고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국정원장의 만남 이어서 이제 그 논란의 정면 돌파냐, 양정철 원장 특유의 행보를 보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박원순 시장을 이렇게 기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만나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이렇게 안 만나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서훈 국정원장하고 만났던 사례가 너무 많은 핵 확대 해석과 그게 논란이 되고 나니까 앞으로는 비공개로 누굴 만나거나 이런 것보다는 공개적인 행사로 계속 네. 만나겠다. 당당히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네, 할 일 한다. 네, 그렇죠. 앞으로 뭐 서울시하고도 그럴 거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 만날 때도 경기도 사실은 그 경기도 쪽에도 뭐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지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하고 정책 협의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만약에 따로 만나는 모습이 틀림없이 포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긴 또 더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또 억측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막는 차원에서 네. 앞으로 이렇게 공개된 행보를 계속 해나가겠다. 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참 그동안 자맹을 어떻게 하셨었는지 많은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변호사님 보시기엔 이게 여권에서의 득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실 양정철 원장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만 부인을 했던 부분이고 많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언젠가 돌아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공개적인 자리로 마련해서 사실상 이 모양새는 서울시 또는 경기도를 민주연구원이 만난다라는 형식이지만 네. 사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박원순 시장을 만나러 갔다 또는 이재명 지사를 만나러 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 결국은 어떤 현 정부의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었던 만큼 스스로 하지 못하는 정치적인 활동을 어떤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팔과 다리가 연장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일정 부분 친문 세력이라고 불리는 또는 당 핵심 지도부층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스스로 이제 싱크탱크의 연구원 역할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뭔가 뭐 실수를 한다든지 언행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될 어떤 여지 내지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양정철 원장의 말 또는 행동의 실수가 곧 현 정부에 대한 화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해명을 바라는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생각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남만으로도 화제가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하노이 회담 결렬. 그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몇몇 인사들이 수청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었는데요. 이들 중 한 사람, 김영철 부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떡하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옆에 있는 사람도 많이 바뀌었던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강제 트랙토르 종합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영원 동지, 유진 동지, 김용수 동지, 현송월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김창선 동지, 마원춘 동지를 비롯한 국무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6월 2일 군인가족예술 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 소조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최룡해 동지와 리만건 동지, 박광호 동지, 리수용 동지, 김평해 동지, 김영철 동지, 김수길 동지,
혹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숙청설이 돌던 김영철이 자신의 건재를 바로 입증이라 하듯 저 화면 끄트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북한이 말이죠.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 의혹 제기를 했던 보수신문을 망신 준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은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북한 관련돼 있는 보도는 우리나라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 뭐 우리 이제 휴민트도 많이 끊어졌다고도 얘기하지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라면은 네. 정보기관밖에 보통 없거든요. 근데 언론이 그 정보기관을 취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동안에 오보를 굉장히 많이 내왔고요. 이번에도 지금 뭐 숙청당해가지고 어디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버젓이 지금 저 공개된 행사장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 해당 신문과 관련돼 있는 보도에서 북측이 그동안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많이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남북 관계까지 영향을 줬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공개적으로 그 신문의 보도를 반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듯합니다. 네. 또 그건 또 달리 해석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그 신문이 왜 그럼 이 타이밍에 그런 것들을 보도했느냐. 이건 뭐 미국 쪽에서도 해석을 하는 것이지만 네. 비핵화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쪽의 어떤 그 지도자의 잔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이러면서 뭔가 좀 부정적인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측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애초에 그런 추측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도 해석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네. 지금 김영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호명 순서로 보면 마지막에 분류가 됐죠. 어쨌든 그동안 협상의 책임 누군가에게 물어야 될 텐데 엘리트들에게 그것을 경고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숙청이나 책임 묻는 거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 의원님은? 제가 지금 현직 언론에 속해 있는 입장에서 조금 조심스러워서요. 네. 이제 조선일보 특정한 매체가 보도를 한 건데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는 언론을 전부 싸잡아서 이제 얘기하신 점도 좀 있어 보입니다만 중요한 건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에 다른 매체가 그 보도를 네. 흔히 말하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정원이든 통일부든 또는 미국 쪽에서든 전혀 네. 확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2013년에 현송월 보도와 관련해서 네. 똑같은 매체가 아주 큰 이를테면 오보로 인해서 창피를 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다른 매체, 다른 언론들이 굉장히 신중했다는 점을 제가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다만 정황은 이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통전부 라인이 뒤쪽으로 빠지고 외무성 라인이 전면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이상한 건 최선희 부상은 오히려 더 중용이 됐거든요. 네. 그런 점이 다 이렇게 혼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딱 하나, 네. 또 하나 지금 방금 얘기하셨습니다만 휴민트 라인이 지금 거의 다 없는 상황에서 정보기관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 이외에는 언론이 취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 요즘에는 탈북자 출신의 기자들이 언론사에 있어요. 이번 네. 기사도 아마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이제 거기서 생기는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맞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이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죠. 그건 나중에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거는 의도를 가지고 보도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너무 이제 그건 과한 해석인 것 같고 네. 결국 중요한 건 독자든 아니면 정보기관이든 누구든지 간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네. 사태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측에서는 어쨌든 협상팀은 바뀔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극도로 언급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 대미 특별대표로 볼 수 있는 김혁철의 처형 소식이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이와 카운터파트로 협상에 나섰던 스티븐 비건 입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태도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동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하기 부단히 노력한 바가 있었죠. 하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보수 언론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유엔의 인권 보고서에서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의 이복형을 잔혹하게 암살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만약 보도가 되고 있는 사실처럼 김혁철 하노이 정상회담을 이끌기 위해 했던 실무 책임자가 말 그대로 처형을 당했다라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했다 볼 수 있고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 얘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애당초부터 보도에 따르면 혁명화 조치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네. 과거 최룡희 같은 경우도 혁명화 조치로 2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로 지금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 북한 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불가능한 터라 이것을 오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여기 대해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시금치 데쳐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잠깐 변호사님께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공연 책임자인 현송월이 대신 김여정 자리처럼 옆에 김정은의 현장 지도에 동행했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비춰지던데요. 네, 군수 공장에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미사일 발사 23일 만에 행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그동안 수행을 했던 김여정 1부부장이 아닌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동행을 한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어떤 김여정 근신설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지원 의원도 이런 부분 백두혈통이라서 김여정 부부장은 문제 없을 것이다, 쉬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한 북한 전문가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최근 4월 9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도 김여정 부부장은 출석을 한 것이 확인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현송월 관현악단장은 왜 동행을 한 것인가? 그 전까지는 어떤 행사를 담당하거나 외부적인 어떤 보여지는 부분의 어떤 지도자였다면 이제는 국내 문제 전반에 있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현송월을 어떤 지도자급 인사로서 중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그것이 김여정 부부장과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네, 아니 뭐 앞서 제가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요. 그 네. 해당 신문을 얘기한 겁니다. 조선일보를 아, 얘기한 그래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신문이 설이 아니라 진짜 사실 확인을 했다 그러면은 보도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설이 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설을 일면 머리 기사로, 톱 기사로 그렇게 과감하게도 써도 되는 거냐? 네. 그건 일반적인 언론사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